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6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진행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경주 지역 관광지하고 음식업 및 숙박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구 소득은 월 평균 한 150에서 200만원이 가장 많았고, 결국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입이 어쩌면 이 가구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아니냐. 결국 가구 소득도 150에서 200이고 비정규직 음식업이나 숙박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월급도 150에서 200인 걸 보면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경주 사단법인 경주 여성 노동자회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주에 있는 관광지역에 근무하는, 특히 관광지에 근무하는 여성, 그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숙박업,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288명인가요?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건데, 일단 경주 지역 작년 기업체 총조사에 따르면 음식업, 숙박업 종사자가 6,151개 업체에 남자가 5,600명, 여성이 9,900명, 한 15,000명 중에서 남성이 6,000명, 여성이 9,900명으로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월등히 더 많은 것으로 일단 경주시 통계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 288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가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50대가 24%, 40대가 20.6%, 60대가 12.9%, 30대가 12.5% 순으로 많았고요.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이 86%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국적의 종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사진에 우리 기사에 메인에 있죠. 여기 있는 우리 조은별 연구자가 오늘 발표한 내용, 우선 발표 내용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대가 30% 가장 많았으며 여기 오타가 있는데 50대,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직종은 음식업이 가장 많았고, 판매 서비스업, 숙박업, 그리고 기타 부분 같은 경우는 관광업이나 및 음식업이 아닌 종사자분들도 같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고, 그다음에 문화공연, 문화해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소득은 150에서 200만 원이 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요.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여기도 이제 150에서 200인데 100에서 200만 원 선에서 좀 머무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가주시면은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많이 예상을 하셨듯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응답자는 거의 절반 가까이 41.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토론회 이렇게 전체 전경하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랫동안 촬영을 하지 못하고 책자를 보고 기사를 썼었는데요. 여성 노동자회에서 오늘 의미 있는 연구도 하고 또 통계도 내고 발표도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경주 지역의 여성 노동자들 비정규직 현상을 분석을 하면 이제 좀 삶의 질이나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게 좀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개선하는 하나의 가장 기초적인 통계 자료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월평균 임금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25.7%로 가장 많았고, 또 100만원 미만은 한 28.6%, 100만원 미만도 그 정도가 됐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 아까 방금 봤던 조은별 연구자는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서 아마 그렇지 않겠냐, 이런 비율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구 소득은 월 150에서 200만 원이 가장 많았고, 200에서 250만 원이 한 15.3%,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13.2%가량, 노동시간 형태는 전일제가 55.2%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가 30.1%, 일정하지 않다가 한 13% 정도. 그리고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쓰느냐, 이걸 알아봤더니 작성하지 않은 응답자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1.4%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다, 이런 비율까지 합치면 한 62.5%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읽지 않고 이렇게 작성했다, 이런 것으로 나타나서 입사 시에 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작성을 하고 확인하는 관행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잘 정책이 못 되고 있구나. 이런 조사를 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통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 20대에서 30대, 50대에서 60대,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 20대, 30대, 50대, 60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더욱 낮게 나타났다. 뭐 업주들의 좀 반성이 필요한 거 아니냐 싶습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53%, 절반 이상이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제가 29%, 파견, 용역, 특수고용을 포함한 간접고용이 7.1%, 무급가족 종사자가 3.5%. 그리고 원래 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75.6%는 최저임금이 얼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5%는 아직 모른다는 소리고요. 이건 좀 경주시에서 좀 당국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대상 2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일자리 소개나 취업 지원이 51.6%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이 한 38%,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 30%, 여가활동을 지원해달라 이거 한 15.6%, 건강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 9.8% 이런 비율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이 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이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는 게 연구자의 분석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우리 경주포커스 홈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풀어드린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숫자를 2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맞았습니다. 28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한 10명을 대상으로 한 그 조사는 제가 보도를 따로 안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는 오늘 장애인 인권단체 관련한 소식입니다. 경주시와 장애인 인권단체가 안강 해강 행복한 집 인권 침해 논란 이 계기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 또 자립생활 대책 수립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게 현재까지도 잘 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인 인권단체들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 강하게 경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왜 이래 소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이렇게 항의도 하고 오늘 기자회견 열었었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경주포커스가 원래 7월 달에 보도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단체 경주시 탈시설 자립정책협의체 가동키로 했다. 이게 전번 원래 7월 29일 날 썼던 기사인데요. 당시에 경북 장애인 부모회라든가 또 경주학부모연대, 민주노총 경주시지부, 포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경북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렇게 경북도 내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푸른마을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7월 26일 날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래서 경주시에 좀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또 촉구를 했고 그 이후에 조나경 경주시장 또 이영석 부시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탈시설 또 자립을 논의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단체와 경주시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당시에 합의가 됐던 겁니다. 당시 경주시장이 제가 7월 26일 날 썼던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제가 7월 달에 쓴 기사입니다. 7월 26일 날 쓴 기사인데요. 이때 면담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10년간 경주시 내 5곳의 장애인 시설 가운데 3곳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드러났지만 시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주시는 사법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조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최근 언론 보도로 불거진 이 복지법인의 경우에는 CCTV를 통해서 이런 인권 침해가 나타났다. 이럴 때는 이 이사진을 저는 해임도 해야 되고 공익 이사진을 구성해야 되고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장애인들과 분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이런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수용시설에 가두려 하는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 이런 면담에서 전학인 시장이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챙기겠다. 장애인 인권 침해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기소 단계에서부터 시설장 교체 등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장애인 인권단체하고 경주시하고 이 탈시설 그리고 장애인 자립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테이블, 정책협의체를 구성을 하기로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장애인 차별철폐 경북공동투쟁단, 경주공동투쟁단 이렇게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여기서 경주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기자회견 전체 영상은 유튜브에 경주포커스TV에 다 올려놨었는데 여기서 있었던 오늘 주요 발언들 먼저 한번 몇 개 보시겠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촉구하라라고 요구하면서 4.20 경주공투단을 새로 꾸려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허가는 경주시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인허가는 경상북도에 있어요. 예산에 대한 집행권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결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셋 다 서로 미루고 있죠. 경주시는 경상북도에 법인 폐쇄하려면 경상북도에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경상북도는 중앙정부에 이야기하고 중앙정부는 사업 인허가권은 경주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셋이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결정하면 시설은 폐쇄되는 거예요. 참, 이 자리에서는 또 한 가슴이 무겁습니다. 우리 6월에 행복한 집 사건이 터진 이후로 벌써 몇 번째 경주시 앞에서 결의대회 기자회견, 시장 면담, 정책협의 테이블을 만들어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경북도청 점거도 했었고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하고 이에 대한 의의를 계속 제기했습니다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가두지 마라! 범죄시설 폐쇄하고 자립생활 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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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탈시설 그리고 자립 생활을 이렇게 경주시하고 장애인인권단체가 좀 제대로 논의를 해보자는 게 장애인인권단체의 요구들이고 물론 경주시가 이걸 한꺼번에 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좀 경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달라 하는 게 우리 장애인단체들의 오늘 요구였는데요. 이게 7월 달에 어쨌든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벌써 8, 9, 10, 11 넉 달 정도 지나고 있잖아요. 이제 좀 구체적인 결실도 보고 해서 이 정책협의회가 좀 가동이 돼서 물론 이의견도 뭐 일부 있다고 경주시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 부모들 중에는 탈시설을 원치 않는 부모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쫙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좀 전향적으로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가장 전문가들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열어놓고 한번 토론도 해보고 대책도 한번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경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결과들도 만들어내고요. 논의만 무성한 게 아니라 이왕이면 결과까지도 만들어내는 우리 경주시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예, 다음 세 번째 뉴스는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난번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주 방패장으로 보냈던 방사성 폐기물 중재여준이 2,600드럼 가운데에서 무려 2,111드럼에서 각종 핵종 그게 무려 81.2%였잖아요. 핵종 분석 오류가 났고 그래서 현재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주 방패장 한국원자력환경관리공단에서 이 경주 방패장으로 들어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검사할 수 있는 핵종에 대한 그런 역량들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올 한해 대책도 나왔고 또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도 있었고 심지어 성분을 재조사한다면서 이렇게 또 그런 시로를 채취하는 우리 경주포커스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오늘
한국 방사능 분석 협회하고 이 핵종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이 사진입니다. 여기 이렇게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직원들하고 한국 방사능 분석 협회 직원들 이렇게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인데요. 양 기관이 이렇게 협약을 맺고 방패물 핵종 분석에 필요한 정보 교류도 하고 전문가 양성에 상호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보내는 단계에서, 발생자 단계에서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이 다 입회를 하고 이렇게 성분 분석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법률이 그렇지를 못해서 발생자가 검사를 하고 이 보내주는 거를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에서는 뭐 서류상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체적으로 그 발생자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산자부 고시도 바꾸고 또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장비도 갖추고 또 전문가도 양성을 하자 이런 쪽으로 현재 여러 가지 대책들 내놓고 있습니다만 경주시나 또 뭐 경주시 원전 방패장 민간행 감시기구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을 기만할 수 있었냐라면서 이번에는 너가 대책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당장 반입을 하자가 아니라 대책을 다 세워놓고 이제 반입을 하자 이런 요구. 그래서 한 1년 동안 경주 방패장은 지금 처분도 못하고 반입도 못하고 처분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아마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서 이런 핵종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하고 했다 이런 걸 아마 보도자료도 내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민간합동조사단의 활동은 11월 달에 끝났고 또 최근에 보니까 민간합동조사단의 그 발표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이걸 그러면 경주방패장에 방사성 폐기물을 반입하느냐 여부의 결정은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 요구로 일단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적으로 현재 경주시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경주시장이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올 연말에 넘길지 아니면 더 뭐 완전한 처분 시스템, 완전한 검사 시스템, 처분 시스템이 아니죠. 검사 시스템을 만들고 반입해라. 이 시민사회 요구대로 될지 아니면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금 개전 미흡 상태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이 우리 고유에 없는데 지금 처분도 못하고 1년째 지금 이가고 있다. 이런 답답함들이 어떻게 해소 접점이 어디서 찾을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연말은 다가오는데. 예. 다음 6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이건 뭐 이런 소식들은 제가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 꼭 좀 필요한 정보들 같아서 뉴스의 비중을 떠나서 빼먹지 않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1월 3일부터 2월 1일까지 초등학생을 위한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20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안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 계획, 요거 캡처했다가 크게 보시던가요? 예, 시립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779-8903으로도 문의를 하면 자세히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다음 소식은 정부가 지금 전국 한 300개 어촌항을 이렇게 좀 소득 증대도 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뭐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도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올해 9월달부터 공모를 했는데 경주시에서는 간포 나정항하고 연동항이 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간포 나정항이 어촌 뉴딜 사업이 총 개발비가 78억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70%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연동항은 79억짜리 사업이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국비 70%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까지 300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주에서 이번에 2개 항이 선정이 됐고 경주시에서는 작년에는 간포항 명품 어촌 테마마을 조성 사업에 양남면 수림항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10억 사업비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전동항, 나정항 이렇게 또 그 의장이란다. 의항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요. 경주시하고 경주문화재단 그 신라의 대종 성덕대왕 신종
본떠서 만든 옛날 시청 자리에 있는 그 성덕대왕 신종 복제종이죠. 그러니까 신라대종공원에서 올해도 그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하는데요. 올해는 전라북도에 우리 경주시하고 자매도시가 전라북도 익산시잖아요. 올해는 익산시하고 경주시가 처음으로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동으로 진행하는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종식 이후에 경주시민과 익산시민으로 구성된 경주 익산시민 대합창회가 펼쳐진다고 하네요. 그럼 합창단이 반씩 가나요? 그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이 신라대종 저거 종 만드는데 15억, 종각 만드는데 15억, 옆에 또 화장실 매덕도 드리고 최양식 시장 처음 출마할 때부터 만든다 그랬다가 결국 만들어 놓고 나왔죠. 결국 거기서 지금 완공이 되면서 27년부터 지금 신라의 종 타종 행사, 제야의 종 타종 행사인데 올해가 3년째입니다. 작년부터, 재작년부터인가요? 시민 500명 모아서 하는 합창제가 좀 의미 있는 것 같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올해는 오후 10시에 지역 예술인의 밤 행사로 시작을 해서 오후 11시부터 익산시하고 동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2019년 5인 일자리 사업 우수 지자체상을 경주시가 받았다 이런 소식도 있고 경주시가 올해 환경관리 실태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상 받았다는 소식들은 우리 경주포커스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기사가 있습니다. 상 받은 기사들 이렇게 한국 시니어 클럽 협회 연차 창립되어서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들 윤철영 노인복지팀장인가요? 윤철영 팀장 수상했던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주포커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경주포커스는 뉴스로 이렇게 취재를 못하고 기록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언론에서 나온 다른 신문 방송에서 나온 경주 소식 중에 그 불교 방송에 있는 소식인데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부총장 그 총장 선거 관련한 기사가 불교 방송에서 떴더라고요.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차기 부총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공개 토론, 소견 발표 방식 등이 오늘 결정이 됐다. 오늘 동국대학교 경주 부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19일 오후 2시에 내일 모레네요. 오늘이 16일이니까 19일 오후 2시에 동국대 경주 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서 후보자들의 발언, 상호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이런 순으로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공개 토론회는 유튜브 통해서 생중계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부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는 10명이 지금 등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10명, 아까 경북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그 보도는 후보자가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10명이나 되니까요. 오이. 10명이 입후보를 했는데, 구본철 영어영문과 교수, 김세곤 유아교육과 교수, 김영규 의과대 교수, 김의창 정보경영학과 교수, 김홍예 행정경찰공공학부 교수, 류완화 미술학과 교수, 박병식 행정경찰공공학부 교수, 박용기 한의학과 교수, 신흥욱 한의학과 교수, 이영경 조경학과 교수 10명 총장, 은밀하게는 부총장인데 또 경주 캠퍼스에서는 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동국대학교에서는 본교에서는 부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하고 그래서 10명이 현재 후보 자격을 모두 얻어서 10명이 지금 출마를 한 상태이고 27일쯤에 후보자를 압축해서 이사회가 추천하면 이사회는 내년 1월 중으로 차기 총장,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총장을 최종적으로 선출한다고 하는데요. 이 최종 후보자는 3명에서 5명으로 선출하되 총추위원 1인 2표제가 아닌 1인 1표제로 이렇게 총장 후보를 현재 20명이 총추위에서 이렇게 총장 후보를 30명으로 추려서 이렇게 이사회에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뭐 있나요? 직선제로 또 일종의 보완제 성격이 있나요? 예. 그리고 다른 이 신문은 제가 신문사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MSN 뭐 일어났던데 이 황리단길 러포가 나왔습니다. 치솟는 임대료의 상인들 울상이다 라는 소식이 있던데 그 황리단길 뭐 요즘 경주 최고의 핫플레이스 뭐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여기 기사에서는 그 인근 공인중개업소 이야기를 그 취재를 해서 황리단길 상권의 월 임대료가 3년 전만 해도 한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평당 3만원 월평균 3만원에서 5만원 하던 것이 현재는 한 9배가 인상이 돼서 한 25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매출이 있어도 거의 임대료로 다 나가버린다. 실속은 없다. 이런 하소연 푸념 상인들의 푸념들 그 안타까운 목소리들 이렇게 같이 실어놨고요. 임대료의 상인들은 울상짓고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이 황리단길이 주택가에 형성된 거리다 보니 끊임없이 밀려드는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민폐를 끼치고 있어서다. 이 골목까지 연결이 되면서 담벼락에 뭐 이렇게 뭐 시끌시끌하고 골목 곳곳에 또 인기 있는 카페 식당들이 있으면서 인근 주택가에는 소음이나 쓰레기, 뭐 담배 연기 등등 소음 이렇게 좀 시달리고 있다. 이게 관광지마다 좀 뜨는 관광지마다 있는 현상이긴 한데 주택자하고 붙어 있는 경우에 그분들이 영업 활동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어쨌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지점들을 기사가 아주 루포를 잘 써놓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경주시에서 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어저께 시의회에 통과를 하고 가결도 되고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부 다 이렇게 시장에 책무가 있고도 권고사항들이 많고 있어요. 예. 이상 경주 포커스가 담았던 경주 소식들하고 또 경주 포커스의 눈으로 봤던 몇몇 좋은 기사들, 눈에 띄는 기사들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12월 16일 월요일을 전해드린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